우리 발표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효사감학교에서 나온 효 선생님 김정남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지요? 네. 그 어머니 은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먹고 노라지 말든 하지만 나는 하늘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러시는 어머니 안에 푸른 하늘 걸어가도 높은 것 같아. 저는 그 섬지방에 팔남에서 네 번째로 태어났어요. 선생님 이야기는 태어나서 그 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이 가정 그때 당시에는 우리들이 자랄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월이 살아가는 게 뭐 먹고 못 입고 못 입고 이래 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꾸 배품으로 이웃 사람한테 다 이래 했어요. 제가 그때는 참 아버지 연망도 많이 했었고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배려가 우리 팔남의 그름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나무에도 그름을 두면 나무가 무수하게 자라지요. 네. 그름이 되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팔남이가 뭐 건강하면서 현재까지로 무난하게 잘 살고 있어서 너무나 아빠께 감사의 말을 항상 제가 이 머릿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엄마 아빠가 조그만 그런 제스처를 한다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에는요 양지효가 양부채효가 있는데 양지효에는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잘 받드는 게인데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할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PC방 가지 말고 또 부모님께 인사 잘하고 또 친구와 형제 자매 사이좋게 지내고 뭐 친구들하고 싸움을 또 지나친 장난은 싸움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까 서로 지나친 장난을 안 해야 되면 싸움을 유발하다 싸움이 되다 보면 화합하고 해가지고 좋게 풀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조금 이 상대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상대방 입장이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로 그걸 갖다 역지사지를 하지요. 그걸 해가지고 친구들이 조금 양보를 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부채효는 그 부모님의 양부채효하고 양부채효라 했지요. 양부채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물질적으로 받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은 양부채효는 하기가 힘들죠. 지금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양재효로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부모가 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주시면 그것이 부모에 대한 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사자효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호도해야 하며 부사유친 이분은 맹자가 하신 분인데 부모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야겠네. 본보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면 예를 든다면 효자와 찌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한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를 지다가 산에 갔다가 버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모 말에 근육을 못하고 할아버지 업다가 산에 모셔놓고는 찌개를 지고 집에 오니까 왜 찌개를 버리지 않고 지고 왔느냐고 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찌개를 강에다 보관해 두었다가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늙어지시면 갖다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식이 하니까 그 아버지의 부모가 그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지극정성으로 호심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라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만나게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안을 내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합시다. 네. 여기에 중호정가인데 이웃과 사회를 이야기고요. 효는 인류 질서의 근본이며 인륜이 아닌 천륜입니다. 천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혈육이지요. 혈육. 아닙니까? 예, 천륜이 혈육입니다. 예, 효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시작되는 인간 늘리고 덕목입니다. 그리고 또 율곡 이에 경목요걸이라는 거는 그 우리 자식들이 효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깨우치지 못해서 그거를 갖다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효를 가리켜야 그 애들이 그대로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식이 따라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모범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율곡 2에 그 율곡 2가 누구신지 아시죠? 잘 모릅니까? 논에 나오시는 분인데 율곡 2가 경목요걸이라는데 거기서 그 구도장은 공이라고 하고 포대기 고사라고 합니다, 일명. 근데 여러분은 저도 효사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앞에서 강의하시고 가시고 나면 제가 남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남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와닿는 친구들은 계속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이 팜플렛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뒀다가 꼭 보기를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효도를 하면은 훌륭한 인이 되지요. 예, 우리 돈 많은 자리에 세종대왕이시지요. 그분은 그 셋째 아들로서 호승이 지극해가지고 임금이 되시면서 한글을 하시고 또 그분이 훌륭하시가지고 그 유네스코에 1997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근데 모르시면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신사임당은 18년 동안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지극정수로 모시고 지극한 호승이
호심이 있는 분이지요. 해가지고 뭐 시와 그림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큰 박수 보내줍니다. 다음은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효사관학교에서 온 교선생님 조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단평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과 오늘 선생님이 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너무 다른 데 끌렸다 오다 보니까 PPT를 못 가져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급하게 그래도 PPT 없어도 된다고 해서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재미있는 효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효 수업을 하는데 주제는 효는 곧 행복이다. 효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2시간 동안 선생님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다녀보지만 우리 단평초등학교 친구들은 너무 진짜 착하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든지 그런 걸 잘 지키는 친구들 같아요. 자, 그런데 효는 무엇일까? 자, 우리 여기 있는 경수 친구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경수 친구가 효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효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부모님을 아침마다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5학년 정도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매월 8일 날 효데이 있죠? 자, 효데이 하고 나면 학교에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있죠? 과제. 그래서 효데이 해가지고 사진이라든지 내가 실천한 과제물을 제출해가지고 잘하는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교우 실천을 잘해서 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친구가 뭐라 했느냐면 부모님에게 항상 놀 때라든지 인사를 잘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친구. 자, 선생님도 5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딸도 집에 오면은 큰애가 말 진짜 잘 듣는데 이 5학년짜리
하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6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지고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밤이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언니 오빠들이 막 찾아다녀도 안 나갔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시골에 가면 지금은 공동목욕탕 집에서 샤워기 아주 시설이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선생님이 어릴 때는 마을 해관에 공동목욕탕을 해가지고 쇠로 이렇게 큰 솥이 있었어요. 그 안에 콕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새벽까지 아침이 되도록 부모님하고 언니 오빠들이 찾아다녀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밥상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가지고 항상 부모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어릴 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보면 남동생이라든지 오빠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버지도 무서웠지만 아들만 좋아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같이 미경아 들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자는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선생님은 항상 웃는 얼굴인데 아버지 옆에만 가면 웃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들에 가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미경아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같이 쑥을 뜯어보세요. 그래서 쑥을 뜯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미경아 지금은 네가 어려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싫을지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다. 그 말만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때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친구들하고 밤늦게 다니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효대행 해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을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자, 그런데 효도를 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집에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부모님이 퇴근해가지고 오시거나 집에 오시면 학교에 나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꼭 지켜야 할 거. 자, 수저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수저 넣는 게 싫으면 부모님이 밥을 다 갖다 놓고 자 같이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선생님 수저는 다 놔줬다 했어요. 물 갖다 떠먹기. 또 다른 친구 이야기 해보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맞아요. 수진이 친구 혹시 수진이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부모님이 밥상을 다 차려줬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맞아요. 수진이 얘기도 맞는데 선생님은 그 전에 부모님한테 요즘에는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안 하지만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그 말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거라고 꼭 싱크대에 갖다 주고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보다 좀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절대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거나 저 친구 내보다 조금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얕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평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효 교육을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리 뭐 아무 원고도 없이 이렇게 발표 잘해줬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대단 선생님.